아니 제네시스 아니고 카니발에 탔대요? 네네, 카니발에 탔고 증거인멸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CCTV가 다 있거든요. 아하.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는데요.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했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설정했던 사격 구역이 있거든요. 그 사격 구역하고 같은 데다가 대규모로 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북한 자극하는 거죠. 그 이후로 4번에 걸쳐서 아파치 헬기를 NLL 최북단에 근접시켜서 비행을 시켜서 네. 당시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네,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동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6월과 7월, 8월 그리고 계엄 직전인 11월까지 모두 4차례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비행을 했고 당시에 참여한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이 비화 통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안이 되는 통신이 아니라 누구나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겠죠. 일부러. 들으라고. 네, 들으라고 타격하라. 그걸 진짜 그럴 생각이었으면 비하 통신을 했겠죠. 아니 자기들끼리도 비하 폰을 쓰면서 지금 군 작전하는데 NLL 최북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격 훈련해서 15년 전에 거기 북한이 포격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들으라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고 보이게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조종사들한테 적이 볼 수 있도록. 이건 도발을 유도한 거다 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4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외환유치죄에 해당되는 도발로 보이는데 이런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혀. 이런 미친 자를 탄핵을 기각해서 다시 복귀시키자는 게 국힘인데 어떻게 대화의 상대가 됩니까 지금.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나 몸을 숨겼다는 도주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실제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위기 상황에서 왜 이곳을 찾은 건지. 용산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한테 제보했다는 겁니까? 네, 네, 윤석열이 맞습니다. 용산 갔다는 용산에 얘기예요. 왔다. 용산에 왔다. 그 차량이 일반 보통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방탄차도 아니었고. 당시 제보 받았던 게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JTBC가 어제 단독을 했는데 확인됐다. 대통령실 네네. 관계자가 인정을 했어요. 그 차량은 제네시스와 카니발이 들어갔었고 윤석열은 카니발에 탔다. 아니 제네시스 이광우가- 아니고 카니발에 탔대요? 네네, 카니발에 탔고 이광우가 함께 있었고 이광우가.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공개되지 않은 행보였다. 그리고 앞차가 들어가면서 뒷차 확인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고 해서 들어갔고 무전기에서는 원래 V1이 움직이면 무전이 나오는데 이 무전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 비서실장도 들어가고 몇몇 참모들도 들어갔습니다. 갔다는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였네. 그러니까 차는 네. 2대였고 앞에는 제네시스, 뒤에는 카니발이었는데 제네시스가 들어가면서 뒷차 통과시켜라. 점검하지 마, 통과시켜 했고 네. 근데 지금 제보를 하신 분이 그 차에 탄 윤석열을 봤군요. 제보를 직접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확인해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직접 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조금 퍼졌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이 경호를 맡던 사람들 혹은 뭐 경비를 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라고. 네. 이게 본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무전으로 부위가 왔다라고 얘기도 안 했고 네. 그리고 그 방으로 비서실장하고
네. 경호처 이광우가 들어갔다. 본부장이. 네. 이광우는 같이 갔었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과 몇몇 참모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대통령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대통령실로 이제 그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 벙커를 확인했다는 식으로 네.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 대통령 네. 관계자가 인정을 했어요. 네네. 지하 상황실을 둘러부터 여기 벙커잖아요. 네네. JTBC 취재에 따르면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하 벙커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하 상황실 갔다고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예. 저는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JTBC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가 벙커니까 예. 거기 이제 숨을 곳을 확인하러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벙커니까 확인을 하러 갔지만 만약에 갔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황실은 군, 경찰, 경호처 직원들이 거기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고 근무자 내부 구조를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숨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갔다면 여기는 부적절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증거인멸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CCTV가 다 있거든요. 아하. 거기 CCTV는 대통령실과 공관저, 심지어는 그 아버지 산소 있다는 그 산소에 이렇게 설치돼 있던 CCTV가 싹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입출 기록들,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차를 타고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증거인멸 할 게 매우 많을 건데 노출한 적이 있어요. 쭉 네네. 걸어 내려와가지고 한참 동안 네. 그 제 3초소던가요? 3저지선이었던가?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윤석열이 자신을 노출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도망갔었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도망갔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모두가 다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마치 보란 듯이 거기 그렇죠. 나와서 경호원들이랑 나타났었잖아요. 마치 예. 수차라듯이. 그래서 도주설 나오니까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마치 김정은이 건강이상설 나오니까 나 건재 이러려고 나왔구나.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나온 거 보고 저는 처음에는 도주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저거 나온 거 보고 도주했구나 실제로. 맞아요. 재발이 저려서 나왔구나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